그래서 여러분이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제일 왼쪽에 웹 브라우저가 있겠죠.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가 있죠. 이 브라우저 화면에 여러분이 URL을 입력을 하시죠. URL이 무슨 뜻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U가 뭐였죠? 유니폼. R은요? 리소스. 예, 리소스. L은요? 로케이터. 그러니까 유니폼한 그 대부분의 자료가 리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자료가 인터넷상에 연결된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소를 매기는 방법이라고요. http 콜론 이런 게 다 URL이죠. 하여튼 웹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면 이 URL 주소가 URL을 입력하면 그 해당하는 URL에 웹 서버로 접속이 되겠죠. 왜?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웹 서버에 전달되어서 이 URL에 어떤 정보가 매겨집니다. URL 뒤에 뭐 물음표 이렇게 문자열이 붙은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웹 서핑 하시다 보면 URL 뒷부분에 슬래시하고 이렇게 주소 같은 뒷부분에 뭐가 붙어요. 요게 서버에 내리는 명령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서버가 받아서 그 명령에 해당하는 어떤 답변을 만들겠죠. 그 답변을 만드는 코드가 바로 백엔드 코드라고요. 그러니까 백엔드라고 말하면 서버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엔드 또는 서버 단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백엔드 코드에서 그 답변을 만들어서 다시 웹 브라우저에게 넘겨주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는 여기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화면에 그려줍니다. 그려줘요. 이게 클라이언트 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백엔드 단 코딩과 클라이언트 단 코딩을 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클라이언트 단에는 쓰는 언어가 가장 기본적으로 HTML이 있겠죠.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네. CSS 네. 들어보셨나요? 네. 뭐 이딴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클라이언트 단에요. 백엔드 단에는요. 거의 모든 언어가 백엔드 단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수업에서 알고 있는 언어는 달랑 하나 있으니까 파이썬. 우리는 파이썬으로 백엔드 단 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단 전체를 한 3주 할 겁니다. 3주. 지금부터. 그리고 나서 서버 단을 한 3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3주 공백 기간 동안 우리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을 공부하고 계셔야지 이 백엔드 단에 쓰이는 파이썬을 쓸 수가 있다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걸 떠넘기고 있는데 하여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꼭 이해를 하고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건 저한테 채팅으로 물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앞으로 3주가. 그 설명을 뒤에 쭉 밑에 내려옵니다. 이게 다 그 설명이에요. 다 그 설명이고 중원부원 설명이 됩니다. 뭐 네트워크 역사는 초기에는 뭐 봉화불이었는데 모스가 만들어지고 전화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한 70년대에 국방성의 프로젝트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게 몇 년도쯤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대중이. 여러분 90년대? 대부분 90년대? 네. 여러분 몇 년대생이세요? 1990 한 8년 이 뒤인가요? 일반인에게 한 95, 6년대에 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93, 4년도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쓰였고
요즘부터 일반인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고요. 뭐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만 에세이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프로토콜 지난 시간에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URL 설명 드렸고요. 호스트 네임, IP 주소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TML이라는 걸 이야기할 건데, HTML은 요 약자네요.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네요.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하면 어떤 정보를 이렇게 보완하는, 꾸며주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보다 좀 고급인 것 같은데 하이퍼텍스트, 그 놈을 꾸며주는 언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의 언어입니다. 그래도 언어라고 지칭하는군요. 하여튼 이 HTML 언어는 HTML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죠. 기본적으로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조코딩이라는 유튜버 영상을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봤겠죠. 보고. 누가? 뭐 이상한 글자들이 있죠. 이런 글자들. 이렇게 꺽쇠로 표현되는 게 우르르 모여 있네요. 이런 꺽쇠 하나하나를 태그라고 합니다. 그죠? 태그를 하는데 이게 뭐죠? 예를 들면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웹브라우저에서 어디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메뉴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누르면 막 이상한 글자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안에 다 꺽쇠, 제가 꺽쇠라고 저는 칭하는데 이런 모양의 글자들이 다 있네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태그죠. 태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문서가 HTML 문서예요. 아까 클라이언트 단에서 뭘 한다고 했죠? 서버 단에서 이런 텍스트가 오면, HTML 텍스트가 오면 얘를 예쁘게 그려주는 거죠. 실제로는 서버에서는 이런 글자만을 받았는데 웹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이런 그림처럼 보인다고요. 예쁘게.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웹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고, 이렇게보다 좀 더 예쁘게 하려면 클라이언트 단, 즉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갈 수 있는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코드를 거의 작성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환경이 다 블럭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원하는 블럭을 잘 찾아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단 클라이언트 단 프로그램이 뭐 어쩌다라고 말할 때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제가 거짓말 잘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화면 컴퓨터를 두 개로 나누시고요. 웹브라우저를 제 설명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브라우저 하나에서 그 전에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여러분이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익혀 두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 갈 때는 도스밖에 없었어요. PC에는. 이 도스라는 운영체제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거의 30년 전 이야기였죠. 그러다가 PC에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도 미리 있었죠. 또 그 당시에는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또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했었죠. 요즘은요, 도스는 쓰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뭐 쓰고 계세요, 요즘? 한글, 워드 이런 거 쓰죠. 나머지는요? 여러분 구글 메일 쓰시나요? 구글 메일에서 보이는 이 화면들, 이 화면도 어떤 프로그램이 생성해주는 화면이겠죠.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 쓰시나요? 네. 예. 네. 이런 결과 화면도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웹앱이라고 합니다. 그죠? 웹앱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그걸 줄여서 웹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스, 윈도우,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 상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었지만 요즘은 대세가 모바일 아니면 웹앱이죠.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요. 근데 웹은 모바일에서도 보이죠. 웹페이지는. 그래서 웹페이지를 잘 만들면 웹에서 돌아가니까 PC에서도 돌아가는 거고 스마트폰에서도 갈 거라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첫 수업에 웹 컨텐츠를 만드는 수업을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해보죠. 그러면 브라우저 하나 접속을 하셔서 google.com에 한번 들어가보죠. 저 코딩에 설명한 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 겁니다. 하시면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꼭 쓰십시오. 저하고 맞춰야 되니까. 접속하고 나면 우측 상단에 점점점 메뉴 설정 버튼이 있죠. 점점점. 그놈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도구 더보기,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 크롬이 단순한 웹 브라우저가 아니고 웹앱을 만들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툴이라는 거예요. 그놈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뜨네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요 구글 화면의 소스 코드예요. HTML 소스 코드. 다 태그가 보이죠? 태그 보시는데 마음껏 누르셔도 돼요. 삼각형을 누르면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펼쳤다 접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조코딩처럼 할 거는 그 웹브라우저 화면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라는 문자열이 있죠. 요 놈을 바꿔볼 겁니다. 근데 요 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요 소스 코드에 요 표시, 화살표 표시 보이시나요? 네. 예, 그놈을 누르면 그놈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뀌고 해당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그놈과 관련된 태그 위치가 반전돼서 보여요. 음영으로. 예를 들면 그림을 갖다 대면 그림이 있는 곳 가고 버튼을 갖다 대면 버튼이 있는 곳에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라는 문장을 바꿔볼 거니까 거기를 클릭하시면 그 위치로 찾아가요. 그 상태에서 그 문자열에 더블 클릭하시고 문자열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력과 테크놀로지 수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바꾸고 엔터키를 쳐보죠. 그렇게 엔터키를 치면 화면이 바뀌어 있죠. 상상혁이네요. 예. 이게 뭐죠? 크롬이란 웹 브라우저가 하는 일은 이 HTML 태그를 받아서 그걸 그림처럼 예쁘게 바꿔주는 역할이라고요. 그걸 그래픽스에서는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렌더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픽스라는 분야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도 똑같이 렌더링이라고 해요. HTML 태그를 받아서 화면을 구성하는 일이 렌더링이고 이놈은 웹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준다고요. 웹 브라우저가.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태그를 만들어서 화면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길 바라는 건데 태그를 보고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죠. 여러분들 태그 입력 거의 안 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버튼을 만들고 싶으면 버튼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놈을 끼워 넣으면 돼요. 조금은 코딩을 하지만 예, 그건 별로 큰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놈을 본인 PC에 저장을 해보죠. 그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시고 원하는 폴더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는 벌써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저장하시고 보세요. 저장하시면 이렇게 구글 크롬 아이콘이 있는 게 HTML 문서예요. HTML 문서라는 말은 확장자가 제 컴퓨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파일의 확장자가 HTML로 나온다는 거예요. 확장자가 이렇게 HTML로. 그게 웹 문서고요. 사실 이 웹 문서 안에는 그림도 있죠. 그 웹 문서에는 요 HTML 태그만 저장되고 그림이나 사운드나 기타 파일들은 별도의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자동으로 폴더 이름이 네이밍이 돼서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기 여러 개들이 저장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요 HTML 확장자를 가진 요 HTML 문서라고요. 요 놈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 가셔서 크롬을 한번 눌러보죠. 그러니까 이제 로컬에 있는 HTML 문서를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는 겁니다. 아마 위에 주소창을 보시면 파일 위치가 적혀 있죠. 파일 위치가. 그래서 본인의 로컬에 있는 HTML 문서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놈을 불러보면 저장이 안 되는군요. 수정된 파일이 저장될 줄 알았는데 이건 제가 어제 저녁에 변경해둔 메시지입니다. 아까 여러분 메시지가 다른데 이렇게 변경된 메시지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죠? 그러니까 HTML 문서를 만들 때 생짜 본인이 태그를 다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걸 가져와서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크롬의 개발자 도구라는 툴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놈이 복잡한 기능도 많지만 개발자 도구의 간단한 기능은 엄청 쉽다. 위에 메뉴를 보시면 엄청 기능이 많긴 하지만 단순한 수정을 위한 거라면 엄청 쉽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면 그래서 일단은 메모장에서 HTML 태그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타이핑하기 귀찮으시니까 제가 이걸 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제가 HTML 태그를 드렸어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메모장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은 인덴트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HTML 인덴트 안 지켜도 됩니다. 뭐 대충 여러분이 보기 쉽게 뭐 바꾸려면 바꾸셔도 되고요. 인덴트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놈을 저장합니다.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메모장에서 보시면 파일 형식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 모든 파일로 하셔야 돼요. 모든 파일로 바꾸지 않으면 확장자가 txt, 그냥 ASCII 텍스트 문서로 저장이 되니까 꼭 모든 파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로 지정하고 이름을 본인이 지으면 돼요. first html. 이때는 확장자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하시고 확장자는 꼭 .html로 세이브를 하면서 어디에 저장하는지 꼭 보세요. 폴더 이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 누르셨습니까? 네. 혹시 제 설명이 빠르면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가볼게요. 저는 이 폴더에 저장했는데 first HTML 있네요. 조금 전에 구글 페이지를 저장할 때는 자동으로 폴더가 하나 생겼었죠. 근데 우리는 태그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그림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보조 자료가 없으니까 별다른 폴더가 따로 없습니다. 똑같이 요놈에게서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 크롬 해보시죠.
그럼 화면에 헬로가 찍히죠. 화면에 헬로가 찍히는 걸로 봐서는 이 태그의 바디 사이에 있는 내용물이 화면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헤드 안에 다큐먼트라고 적혀 있는데 다큐먼트는 이 탭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이 탭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저는 지금 탭이 작아서 이 탭에 적히는 제목이 요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HTML 태그의 각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씩 알아가시면 돼요. 아, 바디 사이에 있는 메시지가 웹브라우저 화면에 찍히는 거구나. 헤드라는 태그 사이에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속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웹브라우저의 타이틀 바에 생기는구나. 뭐 그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HTML 문서는 HTML이라는 태그에서 시작해서 /HTML이라는 태그로 끝나는구나. 뭐 지금은 정확히 모르셔도 대충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요 문서에 대해서 똑같이 크롬에서 오른쪽 마우스 얘는 왜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오른쪽 마우스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 누르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그 소스가 보이죠? 요 소스를 웹브라우저가 인식해서 화면에 이렇게 렌더링 해준다는 게 웹브라우저의 역할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크롬 웹브라우저의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설정 버튼 누르고 도구 더보기 가서 개발자 도구를 눌러도 되는데 여기서 잠깐 개발자 도구 옆에 Ctrl 더하기 Shift 더하기 I가 있죠. 이런 걸 단축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는 Ctrl Shift I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누르지 말고 빠져나와서 Ctrl Shift I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핫키, 단축키를 기억해 두시면 좀 간지가 납니다. 개발자 도구는 Ctrl Shift I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했던 그대로입니다. 뭐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돼요. 헤드를 눌러보니까 뭐 나오고 바디에 요 놈 있구나. 똑같이 요 헬로우를 수정하면 요 태그 소스 코드를 웹 여기서 바로 바뀌는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